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45강 12신살로는 25번째 시간. 지금까지 그 살 중에서 좀 좋은 의미를 가진 그 반환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살은요, 기존에 예전에는 말안장에 해당되는 안장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신살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12운성하고 그 다음에 10성 포함을 해서 해석을 할 때 좋은 의미의 살이기 때문에 이 살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 원국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대세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반환살의 의미는 삼합의 전 단계의 끝 글자 마무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자진 띠의 경우에 사유축의 축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해묘미의 경우에 해묘미 띠의 경우에는 축이, 인호술띠의 경우에는 미토가,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띠의 경우에 술토가 각 삼합운동의 끝 글자, 그러니까 겁살 앞에는 겁살, 연살과 함께 반환살, 이렇게 안장살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죠. 이 반환살은 그리고 12운송으로 보면 쇠지에 해당됩니다. 쇠지가 뭡니까? 제왕, 걸록, 제왕 다음에 우리 나이로 봤을 때 인생은 50대에 해당되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면서 좀 여유를 돌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삶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에서 느긋하게 보는 50대의 어떤 임직원,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왕에서 물러선 어떤 실질적인 상황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보는 느긋한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도 있겠죠. 이 보상이 반환살이에요. 예전에는 그 과거 급제라든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금의 환영을 하게 되면 뭘 갖고 와요? 전리품을 갖고 오죠. 과거 급제했으니까 그러면 상장도 되겠고, 자격시험에서의 자격 획득,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상속, 보험, 이번 강의 부제목이 뜻밖의 생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뜻밖의, 기대는 안 했는데 생긴 작은 행운이라는 거. 이 반환살이 다른 의미로 보면 금요록이라고 합니다. 금요록. 돈이죠. 받는 거죠.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이제 받는 보너스 같은, 사이닝 보너스 같은, 지금 연말 되고 있는 성과가 이런 의미로 될 수가 있고, 사주 원국에 있을 때 이 반환살의 작용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과거 급제, 수험생들의 어떤 그런 승진의 합격, 여기 상장 받는 것. 이게 이제 보면 장성을 지나서 어떤 그런 다음 단계의 쇠지의 어떤 노련함, 여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서 여유를 즐겨라, 느긋함. 그리고 직원에 맡겨서 이제 나는 이제 이사급인데, 이사급도 물론 책임의 어떤 그런 막중함은 있지만 실질적인 플레이 일은 부장급, 차장급이 다 하기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느긋하고 여유를 가지면서도 어떤 기대심, 잘 하겠지?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 그러니까 한약재를 갖다가 이제 하면 항상 감초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원국이 없다 하더라도 대세운에서 들어올 때, 이 반환살의 경우 들어올 때 이 작용이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생활 실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걸 보면, 이 수험생이라든지 승진을 하는 어떤 그런
위해서 방향을, 반한살 방향을 두고, 책상을 두고 활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기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보관해야 될 장소로서의 방향에다, 반한살 방향에다 둬도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승진 시험을 갖다 앞둔 수험생들은 여기에서 방향을 두고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한살 띠를 가진 사람, 직원으로 뽑으면 이 충성도, 로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재정이라든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반한살 띠에 해당되는 사람을 붙이면, 맡기면 실패가 없다. 이게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뜻밖의 생긴 작은 행운. 기본적으로 말 안장을 타고 금이 환영을 할 때 그 기분. 그러면 그 사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죠. 그 삼합이 운동성이니까 다 겪고, 겁살과 연살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겪는 어떤 누리는 혜택 같은 거. 말 안장이 뭐예요? 우리가 생활 삶 일상에서 보면 이 반한살인 거는 편리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뭐 10년 이상 탄 똥차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요즘 신형 세단으로 갖다가 타고 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반한살이 굉장히 삶의 여유와 보상을 주는 살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앞둔 경우에 축의금이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축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을 당했을 때의 부조금, 이 또한 이 반한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고 나쁨의 균형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떤 뭐예요? 내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 내가 많이 냈으니까 많이 들어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 거. 그런 부분. 또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는 부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부분. 기대를 언덕이 있는 부분. 또 이게 보면 음식 보양식으로도 자, 해묘미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랫단계 신자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토면, 진토는 뭐 진토의 물상으로 보면 봄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그 진토의 물상이 많은 어떤 그런 만화방창한 어떤 그런 풀 이런 것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채소, 야채, 많은 백화점 같은 어떤 그런 뷔페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고기 물상은 물고기 되죠. 물고기 생선. 이 띠에 해당되는 이게 음식으로서도 보양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한살, 반한, 장성, 역마를 다 갖추게 되면, 군대로 보면 어떤 그 군단의 힘을 가진 의미로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세의 조건, 원국에 있을 때 다 갖춘 걸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 이거 재성이지 않습니까? 재성이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신자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띠로 보면 장성이 되겠고, 그죠? 재성이죠. 요게 이제 반한. 이거 역마가 되면서 이거는 뭐예요? 관. 이 조직, 자, 말씀드렸지만, 반한하고 장성하고 역마를 바친 어떤 군단급의 대단한 능력의 출세의 조건, 비겁의 어떤 그런 기능, 굉장한 기능, 그 다음에 정관, 관의 어떤 그런 거, 자축합으로 이 신자를 축으로 땡겨오는, 그죠? 내가 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재성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 장성 편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끌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반한살은 겁살하고 연살, 겁년반, 이 삼합, 겁년반, 겁살하고 연살 모두가
합작, 합이니까 그 어떤 바라는 거라서 이게 영광, 글로리, 검년반. 반환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상을 타는 어떤 개념이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이 반환살이 이게 있으면 이 겁살하고 연살이 합작해서 영광을, 출세의 어떤 그런 지향적인 성분으로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년반의 합작은 어차피 그 재성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들여가지고 같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는 성공을 하는 좋은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 반환, 겁살, 연살. 반환은 겁살과 연살과 합작해서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 영광의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도 되고, 돈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신금이다. 겁살, 연살, 반환살이죠. 어떤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재성적이에요. 재성의 반환살이고,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편인. 편인이면서 연살, 반환, 겁살인 경우에 이건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야, 재성의 내 재성, 그러니까 사회의 아이디어, 편인, 아이디어를 재성으로 바꾸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반대로 이게 미가 되고 묘가 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마찬가지 이 편인, 내 아이디어로 현재 제공하고 돈을 버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환하고 겁살, 연살은 같이 합작을 해서 뭔가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를, 재성적인 결과라든지 어떤 그런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합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하고 겁살은 뭐예요? 좀 약간 어떤 그 뺏기는 개념.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돈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됐지만 손실 보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한 상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돼서 시간이 걸려서 반환, 상을 받는 그런 의미로도 될 수 있거든요. 지체의 의미. 겁년반이 같이 있을 경우에 겁살, 연살, 반환살이 있으면 겁살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은 투자도 될 수가 있고, 투자에 대한 요거 맞아 손실, 시간의 손실도 마찬가지. 요거를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반환은 마지막에 글로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살하고 천살 이 총되면 불가항력적인 그 파괴작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묘, 뭐 묘도 되고 이 고라고도 묘고니까 인호들 입장에서 요게 자 해묘이 뭐예요? 그 앞 전에 이거 반환살이죠. 사유축 윗단계니까 망신, 장성. 이 반환살에 의해서 이게 축토가 되겠죠. 축토. 천살 사유축이니까 이거랑 충이 되면 일단 이게 지금 화가 엄청난 그 관국인데 이런 경우에 수와 그 너무 조열하면 트럼프도 마찬가지. 인호술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화국 기사에 뭐 오술 이 병술에 여기가 또 뭐 미터였잖아요. 완전히 화국. 이러면 이 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운이 필요한데 이 수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이 관에 대해서 그 극복을 하려면 이걸 갖다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영역 수양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도 이런 개념이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요 마찬가지 이 개념은 수가 어디에 지금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 이 수에 대해 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 관에 엄청나게 이 반환살이란 이게 집안은 뭐냐면
완장탄 집안이에요. 과거 급제한 집안. 그럼 공무원일 가능성이 막 공무원. 부모님 자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집안에 관에 뼈대가 있는 집안의 출생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결혼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관에 뼈대가 있으니까 종갓집이나 이런 데 종갓집 며느리 까매 사죠. 불행하죠. 요즘 같은 누가 종갓집을 챙깁니까? 하지만 이 불행이라는 게 종갓집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뜻밖의 나중에 유산 상속을 할 때 어떤 제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나중에 경우에는 풍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지가 되지만 관에 이렇게 관이 많으면 여명의 관이 많으면 이 자체를 워낙 많이 깔고 오기 때문에 자체가 관이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보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거 사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천살이 이게 입장에서 반환해서 천살하고 충을 하게 되면,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잖아, 이동. 충은 동이잖아, 움직이잖아. 잠시 이 종갓집 며느리의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나는 여행, 조후가 조후. 뜨거운 기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후도 되는 거예요. 천살이면서 뭡니까, 이게? 축토, 마찬가지, 반환하고 천살이면서 마찬가지로 인성이 돼요, 인성. 내 어떤 그런 낡고 지긋지긋한 올가매에 있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뿌리를 벗어 던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과 천살이 있으면 어떤 임묘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전화위복 같은 이 상황을 갖다가 타개하는 그런 것도 된다라고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사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환살이 있으면 사실 느긋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비밀금고 남들 모르게 해야 되니까 짱박아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꼽을 치려고 하는, 숨기는, 그죠? 아까 비밀금고처럼 이렇게 숨겨야 되는, 남들 모르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꼽을 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환살이 있으면 숨기는 경향. 그 지장간, 물론 지장간의 또 재성이면, 지장간의 재성은 마찬가지, 요거와 똑같은 거죠. 지장간은 안 보이는 거잖아, 숨겨놓는 거. 그런 개념이 있는 걸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부서나 경리부서의 직원을 반환살 띄워주면 이걸 잘, 지 주머니에 짱만 게 아니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투자해서 겁살 열심히 돈 벌어서 투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서 홍보하고 잘 알려져서 이렇게 좀 드러난 다음에 반환 수확을 받은 다음에 이걸 잘 유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 반환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살입니다. 사주에 반환살을 갖고 계신 분들 가만히 자기 복을 보면 받을 복이잖아요, 복. 뜻밖의 복. 요즘 많이들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로또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현실 로또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받는 거 되는 거예요. 받는 거. 기본적으로 승진, 합격, 내가 어떤 업그레이드 하는, 그리고 노련한 쇠지의 어떤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겁살, 연살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누리는 혜택 같은 그런 좋은 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45강, 그리고 12신살 25번째 반환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 반환살 좋은 살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없어도 대운이나 세운의 반환살이 들어올 때 이런 행운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확인하시고, 실생활에서 수험이라든지 아니면 승진, 시험,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을 보관해야 되는 데에 반환살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같이 학습해 주신 도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